안녕하세요. 알파 부동산의 부동산 회사 학교의 데이빗 한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미국에서 그 주택 구입을 할 때 필수로 알아야 되는 그 상식, 요령, 여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이 주택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이제 보러 다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쇼핑하면서 다음에 그 요령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은 처음에 계획과도 차질이 없고 마음에 드는 주택을 장만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는 무리 없는 가격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원래 계획에는 사이즈도 정해놓고 가격도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동네도 정해놓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가 내 맥스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55만 불이 되고 60만 불이 되고 그런 게 70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수준을 정해놓은 거에서 너무 아웃스트레치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인지를 정해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 페이먼트를 할 때는 월 평균의 그 재산세, 집 보험료 이걸 이제 포함해서 내는데 이제 이거를 PITI, the Principal Interest and Tax Insurance, Principal Interest라는 건 모기지 페이먼트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그다음에 Property Tax, Property Insurance 이런 거를 포함해서 PITI를 합해가지고 자기 월 총 수입의 3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총 수입이라는 것은 네트 페이를 기준이 아니고 그로스 페이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은 자기 그 총 수입의 한 40% 넘는 것도 많이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집회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다운페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클로징 코스트 이런 거 말고도 매달 나가는 거를 2, 3개월, 보통 랜드에서는 2, 3개월을 요구를 하지만 근데 실제는 자기가 한 적어도 파이낸셜 플래닝 스탠포인트로 보면은 한 6개월 정도의 그 여유 자금을 준비해 놓고 하는 게 안전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살 때 크레딧이 우리가 좀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죠. 이 크레딧을 이제 신용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크레딧 레이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자체가 이제 틀려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페이먼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운 페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융자은행이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하는데 가장 중시하는 게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나는 그 크레딧 점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용거래하고 그 데트 얼마나 이제 부채가 있느냐 이제 이거 여기죠. 그래서 이 데트가 자동차 페이가 있을 수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스튜던트 론 그 학자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대학교를 다녔다 그러면은 이런 것 등등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버든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종합해가지고 점수로 매겨놓는데 이걸 FICO 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ICO, 네, FICO 점수. 여기에 그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크레딧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융자 전문가한테 미리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입니다. 신용 상태를 점검하는데 크레딧을 항상 정기적으로 떼보고 그리고 나쁜 기록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레이시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자기 인컴하고 데트 레이시오가 높으면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크레딧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그 좋은 융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운페이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하고 공동명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서를 이제 받아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자기가 원하는 집이 생겼는데 그 사전 승인서가 없으면은 그걸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기지 융자를 이제 어플라이를 미리 이제 하는데 사전 승인서는 pre-qualification letter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pre-approval letter가 있어요. pre-approval은 완전히 그 승인이 난 거고 qualify 된다는 건 자격이 된다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pre-approval letter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융자 에이전트 론 오피서가 이런 사전 승인서를 준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 pre-approval letter를 받아놓으면은 상당히 더 쉽게 집을 구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금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운페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클로징 코스트 그리고 재산세가 언제 이 에스크로를 클로즈 하느냐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년에 재산세가 2번을 이제 납부를 하는데 그 재산세 납부 기간에 따라서 남은 그 기간을 미리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미리 전 주인이 냈으면은 그거를 또 페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택을 수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거는 이 리페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화재 보험료도 1년치를 미리 보통 납부를 해야 되고 페이먼트에는 이제 PITI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1년치를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에다가 이제 넣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클로징 비용이라 하면 주택 구입을 위한 에스크로 과정에 들어가는 에스크로 경비, 타일 경비, 융자 수수료, 론비라고 그러죠. 융자의 융자 서류 심사 비용,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선이자. 선이자라는 것은 항상 렌트는 미리 이렇게 내지만 첫 달에 그 모기지는 선이자를 이제 첫 달치를 이제 내게 됩니다. 이런 건 항상 이제 준비를 하시고 전체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관련 자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저기 이제 팔고 사고 이제 구입자라고 하면은 contingency를 조건부에 대한 단서 조항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contingency라는 거는 이제 subject to라고도 이제 어떤 때는 부르는데 조건부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럼 또 오퍼를 내죠. 그러면 accept를 하면은 계약이 미국에는 이루어집니다. 제안하고 받아들인 수락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그 조건부를 컨틴전시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이 오퍼, 컨트랙, 페이퍼 자체가 이런 컨틴전시가 보통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인스펙터가 집의 상태를 홈 인스펙터가 집의 상태를 점검해서 하자가 있으면은 이거를 셀러가 보수 공사비를 이제 셀러가 페이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인스펙션 해봐야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가 나오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제 물론 융자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 집에 대한
그걸 구입할 수는 obligation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financing contingency라고 부릅니다. 네, 이 financing contingency는 보통 한 30일을 보통 이제 받아가지고 만약에 융자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가 캔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집을 살고 있는데 그걸 팔고 다른 집으로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집을 팔아야만 이 집을 살 수 있다. 이 집을 파는 컨틴전시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마켓이 핫하다 보면은 이런 컨틴전시 세일, 자기 집을 살고 있는 게 세일이 자체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리얼리스틱하지 않죠. 그리고 주택 건설업자가 지은 새 집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하자가 있는지 없이 지어졌다는 그런 조건 조항, 그러니까 제대로 펄밋을 받고 다 했다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타 확인 사항은 지역 사정, 학군이 좋은지, 직장으로부터 출퇴근 교통 사정, 그리고 이제 새 집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멜로 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면은 그 디벨로퍼, 그를 프로퍼티를 지으면서 개발을 하는 업자가 그 인프라스트럭처, 로드, 뭐 수어 라인,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그 넣는데 그 프로퍼티 자체에서 그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페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게 멜로 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에 이제 같이 이제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새 집에 이것이 상당히 그 헤비하게 이 멜로 루스에 관한 것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없어지는지, 그래서 이걸 재산세 특별 개발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멜로 루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뭔지 그 due diligence,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property inspection은 인스펙션 할 때 보통 이제 비용이 200불에서 한 500불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고 새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고,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이것도 이제 property inspection도 contingency예요. 그리고 오퍼를 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퍼를 내면, 제안서를 하면은 그 accept를 하면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퍼를 작성할 때 그 이름을 그 명의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혼자 이름으로 사는지 두 사람 이름으로 사는지 아니면 부모하고 아들들 이름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오퍼에 다 들어가야만 됩니다. 기타 이제 그 조건부 조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융자를 아까 받는 걸 조건으로 하는데 appraiser에 대한 게 있어요. 감정가인데 그 감정가가 만약에 purchase price보다도 더 작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계약 자체가 그 back-out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contingency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집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감정가하고 그 purchase price하고 그 difference를 바이어가 페이를 이제 더 다운 페이를 한다든지 페이를 하게 되면은 그걸 또 계속해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오퍼의 조항에는 이제 조항이 이제 여러 가지, 바이어 이름, 오퍼 날짜, 제시가격, 디파짓, 뭐 에스크로 조건, 그 바이어가 아니면 이게 오너 오키파이냐 아니면 넌 오너 오키파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패스트 컨트롤에 관한 거 이제 설명하겠어요. 이제 disclosure라는 말은 이 집에 무슨 뭐든지 그 주의라든지 그 집 자체, 이제 외부적인 요소하고 그 내부적인 요소에서 무슨 하자가 있느냐 하는 이 disclosure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그리고 주택 소유 명예에 대한 거나 바이어가 어떤 이름을 할 건지 오퍼를 이제 할 때는 유효기간이 이게 오늘부터 내 가지고 뭐 24시간이다, 48시간이다, 아니면 뭐 3day이다 이런 그 제한을 이제 셀러가 결정할 수 있게 그 유효기간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컨틴전시에 대한 조항을 넣고 언제 이게 클로징이 되는지 기타 조항 그리고 오퍼를 수락 여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이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리한 조건 없이 에스크로를 취소 캔슬 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컨틴전시는 언제 이 컨틴전시가 엑스파이어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틴전시가 그냥 살아있거나 아니면은 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컨틴전시 기간이 지나면 컨틴전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노티스를 안 주게 되면. 디파짓을 이제 되돌려, 그러니까 디파짓이라는 거는 오퍼를 낼 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흔히들 계약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디파짓을 내고 그것이 이제 에스크로에서 보통 홀드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거를 이행을 못하게 됐을 때는 디파짓을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게끔 되는데 이제 보통 그 offer and acceptance contract 그 페이퍼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셀러가 다 accept를 해야만 돼요. 인스펙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이제 인스펙터를 하이어를 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틀립니다만은 그 집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 트랜스퍼 프로퍼티에 대한 상태를 트랜스퍼 디스클로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기를 뭐 폼 17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트랜스퍼 디스클로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상태를 이 셀러가 얘기하는 거 외에 프로퍼티에 대한 컨디션에 관한 거를 따로 자기가 그 인스펙션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펙션이라는 거는 육안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인스펙션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옆에다가 그 프로퍼티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허가가 그러니까 퍼밋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퍼밋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프로퍼티 인스펙션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 난 거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이걸 고쳐달라 이제 인스펙션 해가지고 고장 난 게 나오면은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집을 볼 때 그 안에 이제 바꿀 생각이 이제 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리페어 아이템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는 그거는 사실 셀러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죠. 그 리페어 아이템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인스펙션을 할 때 물론 이제 전문가가 그 가서 이제 하지만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바이어는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그리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물론 이제 프로퍼티 인스펙터가 이걸 하지만은 그 전기 상태, 서킷 브레이커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인스펙터가 이제 보통 하죠. 그리고 하수, 파이프 관계 그리고 또 이 집이 오래됐으면 혹시 그 파이프에 녹이 슬었는지 이런 것들 수도꼭지를 틀어보고 그리고 물이 제대로 펄펄 나오는지 토일렛도 이렇게 한 번씩 플러시를 해보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에 그 파이프가 이제 셀 수도 있으면 그러면 워터 프레셔가 이제 로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심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문제점이 그 화장실하고 그리고 이제 키친에 그 싱크대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른 자국이 있으면은 그게 제대로 고쳐졌는지 물론 이제 인스펙터가 조사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방 시스템인데 히팅 시스템, 더모스탯, 그리고 보일러. 어느 경우에는 그 집을 구입을 했는데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이사를 가니까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워터 히터가 작동이 안 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레커멘데이션인데 이 집을 새 집은 또 그럴 수가 있고, 근데 모든 이제 일반 집들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그 홈 워런티를 사시는 게 참 좋습니다. 워런티는 1년 안에 만약에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워런티 인슈런스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고장이 난다. 그럼 보통 50불 정도 디덕터블을 내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가 나갔다. 보일러 하나 가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00불 쓴다 그러면은 50불만 내면은 2,000불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등등 이걸 워런티를 들어두는 게 누가 내든 바이어가 내든 셀러가 내든 하여튼 그 워런티를 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에어컨이 필요한 지역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새 집은 이게 무슨 뭐 인스펙션이 필요하겠냐 그러는데, 아니면 홈 워런티가 필요하겠냐 그러는데, 이제 물론 새 집은 홈 워런티가 이제 빌더가 그 워런티를 줍니다. 미니멈 1년을 이제 주는데, 근데 이제 인스펙션을 꼭 해보야 되는 거는 이 새 집일수록 고장 날 수 있는 찬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작동 안 해봤으니까. 새 집이라고 무조건 믿고 인스펙션이 필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점검을 더 자세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다 틀어보고 열어보고 꼼꼼하게 이걸 다 해봐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인스펙션을 리포트를 보고 나중에 이제 리페어를 했으면 그 리페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셀러한테 그 하나의 그 프루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터마이트는 이 벌레가 나무를 깎아먹는 이제 벌레들이 있는데, 이제 워싱턴 주에는 주로 이제 앤트 털마이트이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subterranean 이 털마이트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우드에 대한 거라든지, 하여튼 이 건조한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 그런 털마이트가 이제 그 드라이우드 털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그 exterminate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털마이트에 관해서 프루프가 되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명의에 대해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에스크로가 열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등기를 올린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대부분 단독명으로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주주택은 대부분이 공동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 husband and wife, 아니면 뭐 패밀리 자기 son and daughter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다음 회에는 이 명의 소유권, 그리고 이제 유산에 관한 거, 자기가 살다 이제 죽고 그러면 유산이 되는 거죠. 살아 있을 때 주게 되면 이제 증여 기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을 이제 할 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신탁에 관한 거, 이 신탁으로도 재산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회에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subscribe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